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청년들을 꽤 많이 보고 있는 신용옥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우울하지 않아도 우울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울증에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거, 우울한 기분하고 또 하나는 뭘 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 우리가 이제 무쾌감증이라고 하거든요. 삶에서 흥미가 없어지는 거, 옛날에는 재밌다고 느껴지던 게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식물 증상,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어려운데 베지터티브 심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증상, 먹고 뭐 자고 이런 것들이 다 흥미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수면이나 식욕에 문제가 된 것도 우울증의 한 축이고요. 하나 더 축이 있다면은 인지기능,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 같다든지, 또는 이제 아주 부정적인 생각, 나는 잘 안 될 거야, 희망이 없어. 특히 청년 우울증에서 이 사고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주 정도 이런 증상이 계속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이 문제가 생기면 증상, 기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탁 맞으면 그때는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지금이 제 생각에는 사회의 아주 격변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는 사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계층이 취약계층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노년기 분도 있지만 청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돈이 없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아직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내 자신에 대한 자신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면에서 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제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격변이야?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소셜미디어,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내 주변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면서 이런 걸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 얼굴 보면은 나쁜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에는 굉장히 약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직접 대면을 할 때는 안 나타났는데 이 소셜미디어나 이런 댓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글로 어떤 사이버 불링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속에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예전에는 그냥 대학 졸업하면 다 직장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갈 데도 없고 불투명해지고, 그러면 이제 목표를 상실하게 되죠. 즉 예전엔 기차를 타고 가다 하면 지금은 기차가 탈선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제일 중요한 것,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이게 이제 청년 우울증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인 생각, 청년 우울증에서는 제가 그 부분이 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이고 앞날이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특징적인 거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속에는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다, 그런 숨겨진 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우울증 환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자기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그걸 내놓지는 못하죠.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해서는 자기 그 기준에 못 맞춰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실패에 막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중심이나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제 뭔가 의지하는 걸 찾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제 물질, 술, 약물 이런 걸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덧붙이자면은, 젊을 때는 이제 우울하면 그게 이제 부모나 위의 세대들이 보기에는 게으르고 제가 능력이 없고 그런 걸로 이제 오해가 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우울증의 결과일 때가 꽤 있습니다. 진단은 원래는 그 경험 있는 임상가가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본다는 게 굉장히 의미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떤 자가표만 가지고 진단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 도구가 있죠. 그 선별 도구라는 건 체크해 보는 건데 그거는 질환이 물고기라고 한다 그러면 다양한 물고기가 있을 텐데 그물을 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있으면 다 잡으려고 만드는 거죠. 그게 선별 도구의 목적이고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 잡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물고기 중에 예를 들면 고등어만 우울증인 거예요. 그물이 넓기 때문에 선별 도구를 하고 오시면 대부분 자기가 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진단이 내려졌을 때 정말 그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 병이 맞느냐, 그 선별 도구를 갖고 오시는 분의 절반이 안 됩니다. 사실은 최근에 뭐 국내산 연구는 그렇게 한들 분들 중에 한 20%,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우울증이 맞다 뭐 이렇게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탁 보고 알 것 같다고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무쾌감증, 재미가 없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흥미있어 하진 않겠죠. 지루해하고 피곤해하고 이제 그런 증상이 보인다거나, 또 하나 초조성 우울증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막 정말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초조하고 안절부절해하고 뭐 하나 결정 못하고 막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우울증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먹고 자고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가까운 사람은 알죠. 뭐 남편이나 부인이 잠 못 자고 체중이 빠지고 비특이적으로는 너무 많이 먹고 이제 이럴 때는 좀 변했네, 이상하네, 그럴 때 그게 우울증의 증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할 때 까딱 잘못하면 그 증상만 보고 그 사람을 안 보는데, 사실은 우울증은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우울증을 겪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조언이나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죠. 병원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마치 저 새끼 새한테 어미 새가 이렇게 먹이 나눠주듯이 저한테 물어주시거든요. 이거 받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저마다의 비법을 저한테 전수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저 생각나는 건 뭐 또 뇌과학 책을 봤더니 자기 선생님 이런 건 모르시죠? 그러면서 뇌과학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이제 우울증 환자가 직접 쓴 책이 자기한테 너무 도움이 됐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운동하고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 효과가 있는 건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내가 발견한 방법이야, 내가 찾아냈어, 그럼 그때 그게 자기께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어낼 수 있는 실천법이란 게 참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울증은 기본적으로는 삶의 흥미를 잃고 또 에너지가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아주 바닥이거든요. 책을 읽거나 뭘 하려고 해도 그게 에너지가 든단 말이죠. 그런 에너지조차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서 자꾸 사람들 만나봐라, 즐겁게 살아봐, 그게 가끔은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동굴에 틀어박혀 있듯이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가 더 도움이 될 때가 사실은 더 많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크고 대단한 것보다는, 아까 청년 우울증에서 말했죠, 자꾸 높은 걸 생각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작고 사소한 거를, 뭔가를 조그만 걸 해내는 거, 그게 그분한테 진짜 도움이 될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앞에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증상의 심각도, 그다음에 이제 기간, 아까 2주 이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저한 지장, 그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이렇게 철로 위를 쭉 뭔가 달리고 있는데 노선, 그 철도 위를 딱 탈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갑자기 뭔가 계속할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죠.